자, 그럼 세력지도 조금 더 바뀌는 겁니다. 아까 보셨을 때 요런 파란 색깔로 이제 거래 정지된 요런 기업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뭐 원래 이제 학자로서의 마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번 우리는 다 잊고 용서해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방송,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내용 자체가 좀 길어서 1부, 2부로 나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튬 플러스 그리고 리튬 인사이트라는 주체로 인해서 전웅승 박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와중에 뭐 초록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때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패가 다른 패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도 리튬 플러스 쪽은 뭐 초록뱀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리튬 인사이트 쪽은 여기 아시겠지만 과거에 WI였던 이 회사, WI가 어반 리튬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반 리튬에서 리튬 포스로 한번 이름을 또 바꿨다. 그게 요거 두 개가 동일 회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2000년도 이전에는 요거의 AT 세미콘과 그 다음 이 과거 WI였던 회사가 여기 적혀있죠. 프롬 30에서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파란 색깔로 거래 정지가 되면서 리튬 테마를 한번 크게 먹었었다라는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EID 이태론 이화전기, 뭐 휴센텍, EQ셀 이런 식으로 휴센텍을 통해서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휴센텍 내부에서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렇게 급하게 하이드로 리튬으로 옮겨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리튬 포스가 붙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회사들 지금 셀피 글로벌, 국보 뭐 이런 식으로 금방 이렇게 거래 정리되는 것도 힘든데, 그죠? 테라사이언스도 여기 있고. 어쨌거나 리튬 포스부터 보자면 오늘 13.33% 상승을 했다. 시가총액이 1896억 원인 회사고요. 매출액 보시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 여기 마이너스 난 거 보세요. 1828억 정도. 뭐 유출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금이고요. 여기 순이익률 보시면 장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BPS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주당 청산 가치가 다행스럽게 떨어졌다. 왜? 신주 인수권 부사채랑 그다음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행사가 되면서 주식 수량이 확 늘어났어요. 확 늘어나면서 당연히 주당 청산을 했을 때의 자산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리튬 인사이트가 이 보유 지분 2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변재석 외 사인이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을 합쳐서 거의 한 900만 주인데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곱하기 4를 하면은 적어도 한 3,600에서 뭐 한 4천만 주 요 사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리튬 소재 제조사 리튬포스가 경영권 분쟁 역량으로 올 장 중 한때 20% 넘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영권 분쟁 역량,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두 패거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뭐 중간중간에 전환사채나 뭐 여러 가지 주가의 등락이 있었을 때마다 배신과 배반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대 주주였던 고 변익성 회장이 유가족과 이제 전웅 대표 간의 경영권 싸움이 한창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웅 대표가 어쨌든 이 변익성 회장과 같이 이렇게 각각 대표 체제로 있었다가 이분이 뭐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작고를 하셨고, 여기서 이제 전웅 대표만이 있었다가 최근에 또 어떤 변동성이 있었다. 여기 변익성 회장의 배우자인 신은숙 씨가 리튬 인사이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넘어가면은 자, 대표이사의 변경 보시면은 최근에 전웅과 변재석 요 자녀분이겠죠. 이렇게 있다가 전웅 단독 체제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일이 대략적으로 6월 4일 요쯤 되는 거고요, 그죠?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이 있고 나서 임시주총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변재성 님이 변희조 형제겠죠. 형제자매나 이런 쪽이고 김동석 씨, 박상진 씨, 심재성 씨를 데려와서 이제 임시주총에서 임원으로 사회이사, 사내이사로 이제 가결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 리튬 주식 처분의 논의건에 대해서도 막 진행을 했었고요. 임시주총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을 해서 불협화음이 약간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여기 24년도 4월 26일에 보시면은 리튬 플러스에서 임원 퇴임으로 인한 특별관계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섰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법인 등기 이렇게 잠깐 보면은 여기 과거에 이렇게 들어왔었던 분들은 다 빠져나간 거 알 수가 있어요. 뭐 테라사이언스랑 그 다음에 저기 진주와 갯벌 거기 제가 자문했었던 추정 60분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지서연 씨, 아직 이분은 테라사이언스에서 아직까지 계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신흥숙 님이 여기 보시면은 4월 26일 날 진짜 해임이 되셔서 이렇게 5월 13일 등기를 바꾼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나병현 님, 뭐 강현웅 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송정원 님은 아마 배우자신 것 같아요. 전웅 씨의.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에 지금 사내이사로 계시더라. 자, 리튬 인사이트 요거 보면은 지분 자체가 신흥식 씨가 한 83.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홍 씨는 지분이 6.3%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뭐 요거는 딸들일 거고, 여기 그 배우자 그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합쳐도 대략적으로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리고 나머지 지분은 아마 그 변씨 일가 요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한 85% 정도 되는 걸로 알게 된다. 그래서 지배주주 이렇게 보시면 뭐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들이 다 밀어넣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변씨 일가 측에서 전부 다 이런 전환사채나 아니면 그 자금들을 다 댔어요. 그래서 리튬 인사이트의 현금성 자산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12억 6천이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위가 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26만 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에서는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 519억 3,500 요 정도 있다는 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 대부분 전부 다 리튬 포어스 관련된 그런 주식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단기에 증감된 거 보이세요?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가격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전기에 한 1,000억 정도 있었는데 519억 정도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최근에는 요 일가들이 대부분 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걸 봐도 이제 경영권 분쟁은 진짜로 리튬 포어스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잠깐 가보면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조금 더 많이 올랐죠. 26% 정도 올랐고 시가총액이 3,300억이다. 여기도 역시나 재무가 상태가 좋지 않지만 아까 WI 즉 리튬 포어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유보율 당좌 비율도 여기가 훨씬 더 좋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유주문 보시면 여기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신주의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가 행사가 돼 있기 때문에 보유지분 자체가 상당히 높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유통주식수가 너무 많다. 볼리비아 염호개발 프로젝트 요거를 3단계 평가 통과하고 4단계 평가에 진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사 내에서 컨피덴셜 이제 주의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뭐 리튬 추출 데모 플랜트와 배터리 화합물 생산 공장을 소개하는 이제 영상을 특별히 제작해서 이제 제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4단계 평가로 이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인 건데 이게 테라사이언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렸다. 왜 근데 공시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올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라사이언스 외에도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제 짐바브웨와 어떤 리튬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결국 웰바이오텍과 테라사이언스는 거래 정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드로 리튬이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홈페이지에서 어떤 공시를 냈던 기업들이 여기에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한다고 했지만 리튬 사업부에서 1분기에 매출 제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뭐 상용화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이 사모 전환사채를 갖다가 이제 주체로 해서 차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절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자닌이라는 합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그런 종목들이다. 뭐 시세의 조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볼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 전씨 일가 과거부터 카메룬 광산에서부터 나왔던 그분이 여기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내 매도 및 매수에서 뭐 차익을 상당히 많이 보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거나 이분과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환사채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팔고 나가는 거다. 자, 근데 이제는 그러면은 아까 리튬 인사이트를 봤으니까 리튬 플러스도 한번 봐야 되겠죠. 리튬 플러스에 보면 주요 주주가 전웅 씨가 40% 가까운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 D2S1 파트너스 그 다음에 EPM 퓨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지서연님 여기 보이시죠 테라사이언스 그분도 계시고 전지훈 국진성 뭐 전재성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포인트가 여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D2S1 파트너스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그랬더니 검색을 해보면 D2S 원파트너스 그룹의 계열사 조양국제종합물류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검색을 조금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양국제종합물류 D2S 원파트너스 요거 두 개 기타 특수 관계자로 나옵니다. 어느 기업에서? 코스모앤컴퍼니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코스모 화학과 연관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코스모 글로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찾아보면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조양국제종합물류, 그 다음에 엑소 아틀레트 아시아, 2020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의 일환인 노독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웨어러블 로봇의 물류 창고 뭐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동안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 기업인 엑소 아틀레트에 투자를 해왔던 코스모 그룹은 코스모 로보틱스로 회사명을 변경을 하고 내년에 상장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의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까지만 보셔도 어떤 결이 다르다는 느낌은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주체와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두 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원래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주변의 관계가 상당히 지저분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업에서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강박관념이나 선입견은 버려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이 최근 리튬 관련 잇단 수준 항보를 전해서 논기를 건다. 리튬 플러스와 하이드로 리튬은 29일 국내 리튬 유통 무역업체인 CH사와 이렇게 했다. CH 코스모 화학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검증이 안 된 걸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한번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제로 리튬 플러스 내역을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뭐 좀 정신이 없었던 그런 것들과는 그 계약 관계를 갖다 다 없앤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이드로 리튬 내에서 차입금을 빌리고 우리은행과 정상적인 부분 그리고 뭐 대표이사에게서 단기 차입금을 빌려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특수관계자가 이제 기술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한 30억에 팔아서 뭐 이런 걸 했다는 거는 뭐 공시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다만 좀 부담이 되는 부분 이렇게 있는 거죠. 3분기 그러니까 3기에 이렇게 242억의 매출 원가가 있었는데 21억밖에 매출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 어느 부분에 재고가 쌓였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있었다는 거를 갖다가 드러나는 거겠죠. 그리고 단기 총 포괄 손실을 보시면 522억 정도가 있었다. 523억이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당 손실이 3만 원까지 했다.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나쁜 측으로 간 거죠. 근데 이게 자금력만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기술은 존재를 하는 거고 특허도 존재하고 전웅 박사도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뭐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성장할 가능성 충분히 있겠다. 특히나 그 뒷배경에 코스모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계열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더 보이겠죠. 그죠? 자, 그럼 세력지도 조금 더 바뀌는 겁니다. 아까 보셨을 때 이런 파란 색깔로 이제 거래 정지된 이런 기업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원래 이제 학자로서의 마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번 우리는 다 잊고 용서해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영권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랑 여기가 지금 같이 그 새만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걸 놓아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경영권 부분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 둘 다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유통주식 수량이 대략적으로 둘 다 봤을 때 이거는 한 80% 이상 유통 수량이 있고 이거는 한 적어도 70% 이상 유통 수량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을 위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리튬 플러스를 봤더니 D2S 원 파트너스가 조양국제 종합물류와 함께 이렇게 코스모 로봇, 코스모 화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랑 어떠한 계열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리튬이나 여러 가지 소재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세력지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선입견은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거는 냉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종목을 당연히 거래를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추정 60분에서 이 PD님과 이 자문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하지 않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뭐 물리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손실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나머지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하이드로 리튬 2022년부터 엄청나게 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붕 떴다가 6만 원대 이렇게 해서 이까지 또 다시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요런 매집봉들이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니까 여기 탈출하면은 이제 올라오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제가 분석드린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거의 한 90%에만 근접을 해도 다시 한번 회복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겠다. 다만 매출액이 잡히려면 시일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원재료가 240억 정도 들어갔는데 매출액이 20억 뭐 이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상용화가 확실하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겠고요. 다만 반면에 리튬 포어스 이거는 좀 더 복잡해진 거죠. 이거는 사실상 동일하게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차트를 올리긴 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의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가 매출이 날 것이냐 이거는 공장 부분까지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가시적일 수 있겠다. 어쨌거나 둘 다 지금 이슈를 탄 건 맞습니다. 하나는 경영권 분쟁, 그죠?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대로 그런 새로운 D2 뭐 어쩌고저쩌고 파트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이드로리튬은 좀 더 현실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소재에 대한 사업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스킬을 쌓으셔서 기업에 대한 매수를 하실 때 최소한 리스크는 제거하실 수 있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이 최적화되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6천만 원 이상을 쓰시지만 저에게 1년에 120만 원씩 6년 정도만 하시면은 600만 원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동안 공유 종목으로 인한 수익은 600만 원 이상이 될 거고 스킬은 당연히 훨씬 더 대학교 나온 것보다 쓰임이 좋겠죠. 여러분들 이거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갖다가 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스킬도 많이 늘어가시면서 이런 종목들 피해가는 법과 장기적으로 한 1, 2년만 저와 함께 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1, 2년 하셔야 돼요. 1, 2년 하시고 살아남아 있는 한 30년, 40년 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 하나 물려가지고 아작나면은 이거 손절하는 금액이 저랑 이 스터디 클럽 한 20년, 30년 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라오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의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 하이드로 리튬과 그 다음에 리튬 포어스 물려 계신 분들에게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